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들 지내셨나요? 자, 오늘의 제목은 소금 많이 먹고 있나, 적게 먹고 있나 한번 따져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음식으로 반찬으로 소금 많이 드시고 계실 텐데요. 그 소금이 정말 많은지 적은지 잘 모르실 것 같았어요. 그 양을 계산을 한번 해보자라는 건데, 이건 이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양을 드시고 있는지 알고 싶은 거라서 사람마다 좀 차이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고, 여러분 나름대로도 한번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좀 궁금하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 따져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소금 속에 들어 있는 게 뭐냐 이거죠. 소금 속에 들어 있는 거,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소금, 일반적인 소금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소금을 보고 화학 물질명으로 염화나트리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 염화나트리움 뭐냐? 그 다음에 소금을 먹으면 이렇게 붓는다는 사람들이 있고 또 뭐 안 붓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하게 먹으면 또 대부분이 다 붓는 게 일반적인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어쨌든 과하게 먹으면 부어요. 그래서 붓는다 그러면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소금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 계산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소금이 부족한가 과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우선 소금 속에 들어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사가지고 반찬에 넣어 먹으면 이제 뭐 다양한 소금들이 들어있죠. 뭐 죽염, 용융 소금, 그 다음에 일반 그 제제염, 여러분들 뭐 꽃소금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인데, 자, 이 소금 속에 들어있는 건 뭐냐면 나트리움이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저 나트리움은 금속이에요. 금속. 네. 금속입니다. 나트륨은.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뭐 특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화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양성자가 11개가 있고 전자가 11개가 들어 있어요. 나트륨에는. 네. 그리고 나트륨 단독의 금속도 있거든요. 금속 덩어리. 얘를 물에다가 던져버리면 폭발합니다. 소금은 어, 염소랑 같이 있을 때는 소금이지만 나트륨 그 단독으로 들어있는 금속은 손으로 막 으개도 으개져요. 그 금속을 물에다가 던져 넣으면 팍 튀어오른다. 그런 건데 염소랑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소금이 되어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네, 나트륨. 네, 전자가 11개 들어있다. 그 다음에 염소는 전자가 17개가 들어있고, 양성자도 17개가 들어있고, 염소는 이제 또 제가 또 다른 형태로 존재할 때, 예를 들어서 락스에 들어있을 때 염소는 소독으로 쓸 수가 있어요. NaOCl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산소랑 염소랑 나트륨이랑 같이 붙어 있고 물에 녹아 있는 상태로 들어있죠. 이런 거는 소독약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염소. 그 다음에 염소는 이제 Cl이라고 나타내고, 나트륨은 Na라고 이렇게 나타내고, 저거를 염화나트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금 속에는 저 두 가지도 들어있는데, 저 염소라고 하는 게 여분으로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염소가 엄청 많이 들어있다. 칼슘도 들어있어요. 마그네슘도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칼륨도 들어있어요. 지금 여기 빠졌습니다만은 칼륨. 그 다음에 약간의 중금속도 들어있고, 또 뭐 불순물 같은 것들도 좀 들어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소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기서 과하게 많이 들어있는 게 뭐냐면은 염소가 들어있습니다. 염소가 과하게 많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저 염소를 제거한 소금, 중금속 같은 것을 제거한 소금이 죽염이다, 용융소금이다, 이런 것들이고, 제제염 이런 것들도 네,
저기 중금속 같은 게 어느 정도 제거되어진 그런 소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소금이나 사실 먹어도 큰 문제는 없지만 환원력을 가진 소금을 먹으려면 죽염이나 용융 소금을 먹는 게 낫다. 여기서 환원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금을 물에다가 넣었을 때 다른 것을 산화시키지 않는다. 예, 근데 일반적인 소금, 즉 죽염이나 용융시키지 않은 일반적인 소금은 그 소금을 녹인 물에다가 못 같은 걸 집어넣으면 못이 산화되어 녹이 썰어버린다. 그런데 환원력을 가진 죽염이나 용융소금은 녹슬지 않는다. 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먹는 소금은 죽염이나 용융소금을 먹는 게 훨씬 낫고 그걸 반찬에 넣어 먹을 때도 그렇게 드시는 게 낫다. 그 염화나트륨은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NA라고 나타내고 그 다음에 CL이라고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 NA하고 CL 즉 소금 분말 가루로 되어져 있는 것은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녹으면서 전자를 내놓습니다. 이 전자가 뭐냐면 항산화, 산화하는 데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는 전기를 만드는 데 쓰여요. 우리 몸에서 전기, 예. 미네랄 중에서는 칼슘이 우리 몸에 뭐 뼈에 들어 있으니까 제일 많이 들어 있을 터이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들어 있는 미네랄이 뭐냐면 나트륨인데, 나트륨은 전기를 만드는데 쓰인다. 그래서 나트륨이 부족하면 전기가 뛰는 힘이 약해진다. 전기가 통하는 게 약해진다. 그래서 몸에 힘이 없습니다. 소금이 부족한 분들은 대부분 힘이 없는 몸이 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적정한 양의 소금은 먹어 주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 적정량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죠. 양이. 그래서 전자를 공급을 하는 게 염화나트륨이고 그래서 전기를 만들고 전기의 힘에 또 전자에 의해서 전기의 힘이 생기는 거고 전자에 의해서 전류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전압도 발생하는 거다. 그래서 심장의 전기가 얼마나 통하는지를 알아보는 게 바로 심전도를 재는 거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네. 이게 지금 좀 이상하네요. 네. 자, 그래서 그 다음 거를 한번 보시면 소금을 먹으면 붓는다라는 거죠. 예, 붓는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뭐 붓는지 안 붓는지 그런 거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몸이 붓나요? 예, 붓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어떠신가요? 그 왜 부을까요? 소금을 먹으면은 붓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 종종 있죠. 뭐 자주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죠? 그럽니다. 그죠? 예, 그래서 붓는 이유가 뭐냐라는 건데 이 소금을 먹게 되면 소금의 염화 나트륨, 염화하고 그다음에 나트륨이 수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수분을 붙잡고 있는다. 그래서 이 몸속에 수분을 나트륨이 붙잡고 있고 나트륨이 빠져나가지 않고 있으면 결국 물을 붙잡으니까 물이 들어있는 양만큼 몸이 부어오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어오르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건 소금을 과하게 많이 먹었을 때 주로 많이 부어오르죠. 그래서 부어오르는다 그러면 소금이 좀 가다 그러면은 소금 양을 좀 줄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혈액 내에 수분의 양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혈액 말고 혈액 바깥쪽에 림프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림프에게도 그 소금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소금이 그대로 들어있게 되면 또 부어오른다라는 거. 그리고 일시적으로 혈압이 또 소금을 과하게 먹으면 10에서 20 정도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금을 먹었을 때 혈압이 올라가면 약간 줄이는 게 사실상 좀 좋다. 혈압이 올라가면 약간 줄이고 부어올라도 약간 줄이고 그 과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계속 먹다 보면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내려옵니다. 정상적인 수치로 내려온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한번 보시면 수분이 존재하는 곳이 어디냐라는 곳인데요.
이게 이제 동맥혈관이고 모세혈관을 통해서 다시 정맥으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소금이 혈중에 많이 존재하게 되면 이 소금을 배출시켜 버립니다. 몸에서 0.9%를 정확하게 거의 맞춰 주고 있죠. 그래서 이 혈액안에는 어느 정도 그 수분량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정량 부어 오르는 양이 아닌데, 요 바깥쪽 부분이죠. 이 혈관의 바깥쪽 부분 요런데, 여기 이제 세포가 있는 림프가 있는 곳, 여기에는 소금이 많이 존재하게 되면 소금을 붙잡고, 그 다음에 소금이 물을 붙잡고 그 다음에 부어오른다라는 것이고, 이제 0.9% 정도 이상이 되어지면은 이제 잘 배출되어져 나가는 것이고, 소변을 통해서 많이 배출되어져 나가는데, 만약에 소변의 0.9% 이하가 소변에 들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내 몸에 소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금을 재흡수해서 갖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소변 중에 소금의 농도가 낮아져 있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소변의 0.9% 이하가 되어져 있으면 소금이 적게 공급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어오르는 곳은 어디냐면, 지금 여기 이 세포가 있는 이 림프액 속에서 수분을 붙잡고 있어서 부어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몸에, 내 몸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한번 체중 60kg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몸이 그냥 60kg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60kg 중에 70%가 보통 뭐 6, 70%가 수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70%가 물이라면 42kg가 액체입니다. 42kg가 액체. 60kg의 70%, 42kg가 물이다. 근데 이 물 속에 사실 0.9%의 소금이 들어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42kg 안에 0.9%의 소금이 들어있으면 378g이 소금이 되어지게 됩니다. 소금 378g이면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녹아가지고 우리 몸 전체에 액체 중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이렇게 378g 정도가 항상 유지가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소금의 양이 줄어들면 이 총량이 쭉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저게 줄어들면 전기 통하는 양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네. 소금이 들어있는 양에 따라서, 소금의 농도에 따라서 전기 통하는 양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내 몸에 힘쓰는 게 다 소금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꼭 소금만은 아닌데, 대부분의 이 전기를 공급을 하는, 여기 이 전기를 공급을 하는 게 나트륨, 네, 이 소금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금 하루 우리가 이제 얼마나 소금을 바깥으로 빼내는지 계산을 해보면, 하루 소변량을 300ml, 한 번 소변을 보러 가는데 300ml를 오줌을, 소변량이 나온다고 한다면, 보통 하루에 한 사람이 소변 보러 가는 횟수가 6회, 7회, 5회, 6회 요 정도 돼요. 그래서 그냥 6회 정도로 잡고 300ml씩 소변을 넣는다면 하루에 1.8리터 정도의 소변이 나와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소금을 먹었을 때 0.9%씩 소금 농도로 배출되어진다면, 소변 중에 들어있는 염분의 농도가 0.9%라면 하루에 염분 배출되어지는 양은 이 0.9% 곱하기 1.8리터 하는 것을 계산을 하면 소금 빠져나가는 양이 하루에 16.2g이 나가요. 16.2g. 엄청 많이 나가죠. 네. 16.2g. 여러분 그러면 하루에 16.2g 먹고 있나요? 안 먹고 있죠. 전혀 이 정도 뭐 아마 못 먹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루에 빠져나가는 소금이 이 0.9%의 소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낮은 농도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낮은 이 그람 수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0.9%라면 하루에 1.8리터의 소변을 넣는다면 16.2g이 나가는 것은 명확하다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염화 나트륨 양으로 계산을 해서 한번 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먹고 있는 소금 섭취량은 얼마나 먹고 있을까라는 건데 그냥 이것도 대략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여러분들 각각 사람마다 다 다르고 짜게 먹는 사람, 싱겁게 먹는 사람, 뭐 무염식으로 하고 있는 사람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물을 하루에 3회 아침, 점심, 저녁 국물을 먹는데 한 번 먹을 때마다 500ml 정도 맥주잔 한 잔 정도로 먹는다. 국물을 이렇게 먹는다고 생각하고 이 국물 속에 1%, 0.9%에서 1%, 네, 1% 정도의 소금이 들어있다면 하루 소금 국물로만 먹는 양이 13.5g을 먹습니다. 13.5g. 네, 엄청 많이 먹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예, 그래서 이게 엄청 많다. 네, 짜게 먹지 마라. 이 소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반찬 외에 기타 이제 또 들어가는 뭐 여기저기서 들어가는 소금량 다 계산해서 하루 3끼 중에 2g 곱하기 한 번 먹을 때 2g 3회 정도 먹는다 그러면 6g. 그래서 두 개 13.5랑 6이랑 더하면 19.5g을 먹어요. 네. 자, 1%씩 해서 3회 국물 먹고 이렇게 먹으면 19.5g 먹는다. 19.5g.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소금 권장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 5.8g 순수한 소금으로 계산했을 때 5.8g이거든요. 권장량 그 FDA나 뭐 미국 농무성이나 뭐 이런 데서 권장하는 양이 5.8g인데 요거를 이제 순수한 소금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뭐 염소도 들어있고 다른 마그네슘도 들어있고 기타 등등 들어있는 것에서 순수한 소금을 예를 들어서 80%로 나트륨을 계산을 해버리면 5.8g 5.8g 곱하기 100 나누기 80 하면 보통 7.3g 정도 먹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장량이. 그런데 소금 섭취량 19.5다. 이건 어떤 정도냐면 국물을 1%짜리로 해가지고 500ml씩 먹었을 경우에 이만큼이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국물로 500ml씩 3회를 먹느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1회 먹는 사람도 있고요. 2회 먹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보통 요즘은 가늘단식 이래가지고 거의 뭐 2회 정도 먹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랬을 경우에 소금량은 이거에 이제 또 양이 줄어드는 거라고 보죠. 이거를 한 7g, 14g 정도는 먹겠네요. 보통 2끼 정도 먹으면 14g. 근데 화장실 가는 게 1.8리터씩 0.9%씩 나가면 16g 정도 빠져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뭐 2끼 정도를 먹으면 국물로 2끼 정도 먹으면 그래도 14g 정도 먹으면 어느 정도 적정량은 되는데 문제는 이런 분이 문제예요. 하루 소금 섭취량 1회 500ml 1%짜리 하루에 국물 한 개 정도만 먹거나 아니면 아예 국물을 안 먹고 그러면 소금량이 뚝 떨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1회 500ml 1% 정도 들어있으면 5g 밖에 안 들어있고 반찬을 통해서 6g 정도를 먹게 되면 11g 정도 먹어요. 근데 보통 한 14g 정도는 아까 제가 먹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1g인데 사실 이거보다 더 적게 먹고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변의 염도를 재보면 소변의 염도가 0.9%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낮은 농도가 나온다. 이유는 소금을 재흡수해서 갖고 간다라는 거죠. 소변에 들어있는 소금을 다시 해수해서 갖고 간다. 이게 이제 반복되고 반복적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그나마 소금을 자꾸 적게 먹고 물을 많이 먹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물로 자꾸 커피 많이 먹고 그러면 소변으로 자꾸 미네랄이 빠져나가고 결국은 몸에 혈중에는 어떻게 하든 0.9%를 유지를 하지만 림프액 중에나 소변 중에는 염농도가 떨어져 있다. 그래서 소금이 부족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소금이 부족한가 안 부족한가 이걸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으로 돌아가 가지고 한번 보시면 보통 소금 배출량이 16.2g인데 하루에 국물을 한 번만 먹을 경우에는 11g. 그래서 그걸 빼보면 19.5에다 11g을 빼보면 8.5g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 벌어져요. 국물 한 번만 먹을 때는. 어쨌든 국물에 소금이 제일 많이 들어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소금을 먹기 위해서
국물을 한 그릇씩 두 그릇씩 꼬박꼬박 매일 잘 먹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이 양이 부족한 사람들은, 국물의 양이 부족한 사람들은 소금이 거의 부족한데,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잘 모르니까 네, 그걸 측정을 해보자라는 건데, 보통 이제 이 여과가 되어져 가지고 소변이 물이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렇게 해서 방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내려가는 과정에 내 몸에 소변 중에 혈액 중에 염분이 부족하면 여기서 재흡수해서 갖고 가요.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쟤를 재흡수해서 갖고 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 몸에 염분의 농도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는 있는데, 계속 빠져나가다 보면 결국 부족해진다. 그래서 항상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체크하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소변을 받아가지고 소변에다가 염도계를 꽂아서 0.9% 이상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라. 그래서 염분 부족한지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염도계로 소변 염도를 찍어보자. 이 염도계라고 하는 것은 반찬의 염도, 소금의 양을 체크를 하는 그런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인터넷에서 뒤져보시면 염도계라고 쳐보시면 많이 나오니까 한번 꼭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상적으로 소금을 먹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 왜 그러냐? 이 소금이 부족하면 소화가 안 된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면, 특히 단백질 소화가 안 되면, 소화가 안 된 단백질이 만약에 흡수되어져서 혈액으로 들어와 버리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면역 반응 때문에 염증이 일어나고, 염증 때문에 혈관이 막히고, 혈관이 막혀서 대사가 안 되고, 포도당 대사가 안 돼서 당뇨가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혀 있으니까는 압이 걸려서 혈압이 올라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네. 또 한 가지는 소금이 부족하면 몸에 전기가 발생하는 양이 적어서 몸에 힘이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금 섭취 잘 한번 해보시면 건강한 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